안녕하세요. 성덕을 찾아서 MC 오혜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책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의사소통을 잘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검사님과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회원들한테 반응이 가장 좋았던 책은 어떤 책이고 저희 검찰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딱하다고 할 수 있는 고전, 돈키호테 그런 흔히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책들이 다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여기도 보니까 오만과 편견 이건 고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만과 편견 이런 책은 결혼에 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 책을 하면서 각자의 결혼관 특히 자녀들이 자기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책은 제가 평소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인데 우리가 조르바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어떤가 우리의 삶이 조르바와 같이 된다면 그게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게 사실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거리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번뇌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책을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충분히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이 된 자녀들하고 풍부하게 토론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책들도 다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은 최근에 인기 있는 책인데 그 책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자의 논점이 과연 타당하냐,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런 주제가 과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냐 그런 거에 관해서 많은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론을 하실 때 거기 회원들이 연령대도 다 다양하고 부모들의 직업도 다 다양할 텐데 호칭이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곽규용 회원님 이렇게 호칭을 해서 서로 처음에 한두 달은 좀 어색했지만 나중에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런 호칭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호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토론 내용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토론이 됐었고 토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토론할 때 자녀들이 지적으로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배려하거나 어린아이 취급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녀나 부모 세대나 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의 어떤 논리력이나 지력을 다 최대한 동원해서 가장 성실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토론 내용이 얼마나 더 정치한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론에 임하는 자세, 얼마큼 진지한 자세로 토론을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하고 그렇게 토론을 해 나가면 사실 토론 내용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데 제가 듣기로 네. 청주에 계실 때 그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주에 제가 근무할 때 우리 직원들 자녀들 중에 중3이나 고1 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해서 가족 독서 모임 해본 거를 한번 청주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5명하고 부모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책을 한 20권 넘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고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모습 또 남한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발전하는 모습 그런 것도 보고 해서 저는 그런 모임을 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검찰 가족들도 자녀들하고 또 우리 이웃이나 동료들 이렇게 비슷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꼭 제가 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족이 함께 소통한다는 그런 모임을 얼마든지 재미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청주에서 그런 모임을 하면서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되는 게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MZ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또 대검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직군이 또 모여가지고
뭐 연령뿐만 아니라 남녀, 그다음에 검사와 일반직 여러 다양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이제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독서 모임을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 조직 내에서도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히 좀 필요한 팁이라고 할까, 아니면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거 혹시 느끼신 게 있다면 한 가지 충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주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 자녀들은 경험이 부모보다 작기 때문에 내세울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어떤 불균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우리가 고전 같은 걸 어떤 텍스트를 앞에 놓고서 부모가 꼭 어떤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더 있는 걸 정확히 보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한테 배운다고 할까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얘는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나, 이런 가족 독서 모임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는 아이들로부터 정말 배우는 게 있구나,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소통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검찰 조직에 이렇게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소통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어떤 목적이나 그런 거를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뭐 함께 나눈다든지 그런 건데 내 개념으로 살피는 거는 사실 소통이 아니죠. 그 사람의 언어로 그 사람의 입장을 살펴야 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업무는 예를 들면 또 과제를 놓고 이제 이 과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를 들면은 형사사건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을 놓고 뭐 부장검사는 이렇게 보는데 주인검사는 이렇게 본다. 어떤 고전 작품을 놓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주 다를 수 있듯이 어떤 사건이나 과제, 업무 과제를 놓고서도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다른 언어를 내가 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저 사람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전제로 우리가 소통하려는 마음을 좀 더 가져본다면 좀 더 넓고 깊은 소통에 다가갈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다른 사람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실생활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언어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